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성교수 최셔입니다. 오늘의 작품은 림버스 컴퍼니의 단테입니다. 그럼 오늘 만들 이 단테의 기믹을 한번 분석해보죠.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특징이 이 시계머리인데 게임 속에서 이 시계머리를 이용한 모습은 매우 간단합니다. 주변 인물들이 죽으면 시계바늘을 역회전시켜서 살려내는 게 포인트인데 사실 이 부분은 머리통 자체가 시계이니까 이런 시계 부품 같은 걸 마개조에서 쓰려고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가장 큰 문제가 존재하죠. 지금 보시는 게 제가 찾은 부품들 중에서 유일하게 작은 부품인데 이 부품의 형태가 변이 5.5cm인 정사각형이라는 거죠. 좀 알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레미 가로세로 5.5cm인 정사각형이 원 안에 완벽하게 들어가려면 원의 지름이 몇 cm 되어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줘. 정사각형이 원에 딱 들어가려면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가 곧 원의 지름이 되어야 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로 계산하면 따라서 지름은 약 7.78cm입니다. 네, 이래서 문제라는 거죠. 머리 크기 하나가 이 정도면 7.5등신의 피규어를 만들었을 때 거의 60cm의 크기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큰 크기의 피규어는 감당하기 매우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대안을 택해야 했습니다. 지금 머리 달린 부품의 이름은 스텝모터라는 부품으로 지름 약 3cm 사이즈의 정밀한 각도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모터입니다. 물론 속도 제어도 가능하고요. 여튼 메인 전원을 만들어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다음에 이 스텝모터 전용 드라이버를 장착해줍니다. 이 부품의 역할은 앞서 설명한 모터를 제어하는 일종의 전자식 스위치인데요. 마치 내비가 지시한 대로 운전하는 택시기사처럼 실질적으로 모터를 움직이게 직접 운전하는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게다가 이 운전자는 강하고 튼튼해서 운전하다 발생하는 충격을 온몸으로 버티고 감당해내는 역할을 하죠. 그럼 모터 세팅은 끝났으니까 곧바로 시계머리 모델링이 들어갑니다. 참고로 모터의 규격에 맞춰서 만들어야 하다 보니 3D 툴로 직접 설계해서 만들었습니다. 수치값이랑 외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인다면 곧바로 3D 프린터로 출력해주고 이렇게 출력한 머리의 앞부분과 시계바늘은 그대로 모터에 조립해줍니다. 물론 조립이 다 끝나고 나서 제대로 작동한지도 확인해보고요. 일단 어느 방향으로든 무리 없이 잘 돌아가네요. 여기에 머리에 있는 불을 표현하기 위해서 LED를 설치하고 상호작용을 위해 버튼도 하나 설치해주면 회로는 1차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단테가 계속 투명의자 자세로 앉아있는 게 보고 있는 제가 더 불편하네요. 어차피 나중에 필요하니까 3D 프린터로 의자를 제작해서 인물 바로 밑에 의자를 설치해줍니다. 이러면 밑 작업은 전부 끝이네요. 그럼 곧바로 모델링 작업에 들어갔는데 오늘의 작품 같은 경우엔 머리는 이미 3D 프린터로 만들었으니 다 필요 없고 옷만 집중해서 만들면 되니 아주 편합니다. 물론 옷발만 좀 살게 근육만 잘 잡아줘야죠. 보통 옷주름이나 슈트핏이 이 근육과 골격에서 비롯되거든요. 몸매가 완성되면 발의 구두부터 만들기 시작하고 다음엔 바지, 셔츠, 코트 순으로 옷을 입는 순서와 비슷하게 안쪽부터 입혀나갑니다. 바지 같은 경우는 앉아있을 때 무릎이 옷을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정강이 앞쪽으로 바지가 붕 뜨면서 옷주름이 생깁니다. 물론 접히는 구간에도 당연히 생기고 무슨 바지를 입느냐에 따라서 같은 포즈더라도 처지기도 하고 자세에 따라서 경우가 달라지기도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정장 바지라서 인터넷에 널린 게 참고 자료거든요. 특히 옷주름 같은 경우는 힘이 작용돼서 당겨지는 부분과 접히는 부분만 집어줘도 반응 가기 때문에 자료를 잘 찾아서 참고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셔츠를 만들 차례인데 셔츠 같은 경우도 소매가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다행히 이후에 만들 코트의 대부분 가려지기 때문에 딱 보이는 부분인 가슴부터 복부까지만 만들어도 충분합니다. 물론 앉아있는 자세니까 복부에 접혀있는 옷주름은 당연히 표현해야죠. 코트를 만들기 전에 한번 건조를 시켜주는데 검은색 클레이의 특성상 이때 색이 변색되기 때문에 찐 검은색으로 한번 도색해주고 다 마른 뒤에는 넥타이와 허리벨트를 붙여서 코트 한쪽에 있는 복장은 전부 마무리합니다. 코트가 워낙 길어서 지금 마무리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수정하려면 비좁은 코트 사이로 고생을 해야 하거든요. 여기까지 완수하면 이제 코트를 만들어도 되는데요. 먼저 코트의 뒷면을 만든 뒤에 의자에 앉히고 그 다음에 코트의 앞부분을 붙여주고 카라까지 만들어주면 코트는 1차로 끝입니다. 여기까지 만들고 반나절 정도 건조시키고 코트 소매까지 마저 만들어줍니다. 소매 같은 경우는 중간에 접히는 부분과 함께 어깨에서부터 중력으로 인해 내려오는 부분과 겨드랑이에서부터 천이 당겨지는 부분만 잘 신경 쓰면서 만들면 실제 옷처럼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옷주름은 힘이 작용되는 부분과 접힌 부분만 묘사해도 반응 가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꼭 묘사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무릎 위에 깍지를 낀 손만 만들면 인물 모델링 작업은 끝입니다. 일단은 말이죠. 이제 도색을 할 차례입니다. 우선 옷을 단색으로 한번 도색하고 이제 그 위로 음영이랑 텍스처를 넣어야 하는데 원본 일러스트 느낌을 보면은 부드러운 음영보다는 붓자국이 많이 남는 거친 느낌의 도색이 어울릴 것 같아서 평소에 쓰는 묽은 도료랑 다르게 특수한 도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강남역 근처에 생겼다는 워해머 가게에서 여기에 맞는 재료를 사오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워해머 관련 미니어처를 만나볼 수도 있지만 이쪽 게임은 아예 해본 적이 없어 별 관심은 없고 대신 도료 하나만큼은 정말 최상품이라 자주 찾게 되죠. 국내에서 이걸 취급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먼 데까지 갔었는데 마침 가까운 데 생겨서 행운이네요. 근데 여전히 더럽게 비싸. 아무튼 제가 여기서 산 도료는 딱 2개입니다. 이렇게 어두운 계열의 색상을 2개 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색상이 아니죠. 바로 이 도료의 종류가 베이스라는 건데 베이스 도료는 말 그대로 밑바탕을 깔아주는 도료로 사실상 레이어 도료나 쉐이드 도료처럼 특별한 용도에 쓰는 타입은 아닌데 여기서 비교를 어디에 둬야 되냐면 이렇게 둬야죠. 이 둘은 애초에 사용법부터가 다른데 지금처럼 붓자국이 남는 거친 느낌을 원한다면 이 베이스 도료를 쓰는 게 현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베이스 도료는 좀
더 끈적한 잼 같은 느낌이라 너무 깊게 찍어 바르지 말고 살짝 가볍게 찍어 바르는 식으로 느낌만 내면 표면에 음영만 다른 붓자국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칠한 뒤에는 카라의 포인트나 소매랑 옷에 있는 글씨, 그리고 어깨, 림버스 컴퍼니 마크 같은 옷에 있는 디테일적인 요소들을 마저 그려주면 옷까지 도색 완료입니다. 그럼 이제 머리만 남았네요. 우선 지저분하게 출력된 부분을 감추기 위해 클레이와 물을 발라 표면을 매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클레이가 어느 정도 건조되면 시계를 차근차근 도색해주는데요. 테두리는 우선 빨갛게 칠하고 아까 옷을 칠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붓자국이 강조되는 방식의 도색을 하면서 머리 파츠를 완성합니다. 이걸 이제 모터가 있는 부분에 다시 장착하고 시계 바늘이랑 머리 뒷면도 같이 조립해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죠. LED만 설치하고 불이 없잖아요. 그러니 3D 펜으로 불의 형태를 잡아주고 플라스틱 클레이랑 클리어 페인트로 빛의 번짐과 색깔만 조정해준 뒤 여기에 탈지면을 찢어붙여서 불처럼 흩날리는 효과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색으로 한번 도색해주면 마침내 머리에 불까지 해서 단테의 본체가 완성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것들을 완성해야죠. 의자는 우선 도색을 해야 하니까 얘는 잠깐 쓰레기통에 안 치고 원목색 느낌이 나게 도색해줍니다. 그리고 그 밖에 배경들도 만들어야 하는데 제가 레퍼런스로 쓰고 있는 일러스트를 보면 배경이 버스 내부입니다. 실제로 이 버스가 스토리에서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걸 표현하기 위해 오늘의 비밀 명기 다이소산 캠핑용 행어를 사왔습니다. 이게 누가 봐도 버스 내부에 폴대로 안성 맞춤이어서 다이소를 둘러보다가 이걸로 무조건 써야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막상 조립해서 세워보니까 생각보다 좀 길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똑같이 다이소에 산 쇠톱으로 잘라 사이즈를 조절하고 안에 LED 선을 배치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캡으로 막아놓은 부분들은 전부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연결부에 작은 구멍을 뚫어놓고 여기에 LED가 나오도록 각각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버스 내부 실내등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고 메인보드랑 연결하면 각각 컨트롤이 가능하니까 나중에 시간역행 기믹을 넣을 때 좀 더 극적인 분위기가 나도록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D까지 장착하면 곧바로 배경과 연결하고 LED도 메인보드에 연결하면 배경 준비 끝입니다. 지금 딱히 뭐가 없는데도 꽤 그럴싸하죠. 이렇게 배경용 재료가 필요할 때 다이소를 한번 털어보세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가 나오니까요. 그럼 이제 다이소에서 못 구하는 것들은 3D 프린터로 만들어야죠. 이건 3D 프린터로 만든 버스 손잡이인데 이렇게 인조 가죽이랑 연결해서 버스 폴대에 그대로 달아놓으면 좀 더 버스 내부 같은 느낌이 나게 만들 수 있고요. 배경에 추가적으로 더 설치하기 전에 사운드 재생용 DF 플레이어도 설치해줍니다. 참고로 제가 설정해둔 사운드는 시간역행 기믹에 맞게 인게임에서 들리는 단대 사운드에 되감기 효과음을 더해놨습니다. 이제 더 이상 회로는 추가할 건 없으니 바닥은 전부 정리하고 그 다음으로 버스 좌석을 3D 프린터로 출력해 설치해주는데 제가 세팅값을 잘못 맞춰서 그런지 출력결이 좀 심하게 도드라져 보이네요. 하지만 이 정도 문제라면 이 레드 퍼티로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이 끈적한 치약 같은 걸 아세톤이랑 희석한 다음에 그대로 버스 좌석에다가 얇게 발라줍니다. 이러면 출력면 틈새로 퍼티가 1차적으로 스며들고 그 다음에 물사포질로 한번 다듬어주면 처음보다는 좀 더 매끄러운 느낌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완전 매끈하게 만들려면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 되긴 하지만 어차피 메인은 따로 있고 이건 배경용이니 적당하게만 표면을 정리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도색까지 끝난 좌석은 버스 폴대에 연결할 수 있도록 아크릴 파이프를 설치해 지지대를 만들고 그렇다고 이게 아크릴 파이프가 너무 또 튀면 안 되니까 버스 폴대는 색을 똑같이 맞춰서 마치 처음부터 한 몸이었던 것처럼 만든 뒤에 좌석을 설치해주면 끝입니다. 좌석을 설치해주면 끝입니다. 이제 모든 작업이 다 끝났으니 마무리로 저의 트레이드 마크만 붙여주면 림버스 컴퍼니의 단테 완성입니다. 오늘의 작품 림버스 컴퍼니 단테가 완성되었습니다. 왠지 이런 현대적인 분위기의 작품은 정말 오랜만에 만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늘 만들던 화려한 느낌보다는 분위기 있는 느낌이어서 색다르네요. 그리고 영상 초반에 설명했듯이 기믹은 굉장히 단순한데 평소엔 시계처럼 1초마다 일정 각도로 움직이다가 미리 설치해놨던 버튼을 눌러주기만 하면 이렇게 시계 바늘이 시간역행하는 것처럼 빠르게 뒤로 돌아갑니다. 근데 생각보다 좀 밋밋한 감이 있어서 뒤에 조명을 추가로 설치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아닌가, 조명을 더 설치할 걸 그랬나? 일단 한 번만 다시 보죠. 그냥 이 정도도 괜찮은 것 같네요. 여차하면 코드를 수정해서 뒤에 조명이 깜빡이는 정도를 더 격렬하게 바꾸면 되니까.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멋있고 재밌는 작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까지 부탁드리고 더 보고 싶은 작품까지 있다면 댓글로 추천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